안녕하세요. 코트라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성공 사례를 발표할 코트라에서 경영평가 등을 담당하고 있는 경영관리팀 이성기 팀장입니다. 경영평가 우수 사례 공유회에서 우리 기관의 성공 사례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공공기관 사회책임연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참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기조 강연을 해주신 조한희 회장님께서 10여 년 전 저희 회사 사장님으로 계실 때 코트라가 좀 더 지속 가능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변화의 바람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는데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성공자들을 발표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코트라의 기관 현황, 2020년도 경영평가 대응 노력, 사회적 가치 구현 대표 사례, 2021년 경영평가 대응 계획 순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트라의 공식 명칭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입니다. 이에서 나타나듯이 우리 기관은 국가 무역과 투자의 진흥을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우리의 미션은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으로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59년간 국가 무역과 경제 발전에 발맞춰 그 기능을 무역진흥에서 외국인 투자 유치, 해외 진출 지원, 해외 취업 및 창업 지원, 수입처 및 공급망 다양화, 무역투자 디지털 전환 등으로 확대 강화해 왔습니다. 코트라는 본사와 11개 지방지원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코트라의 가장 큰 특징은 10개 해외 지역본부와 127개 해외 무역관 등 공공기관 최대 글로벌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경영평가 대응 노력입니다. 경영평가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대응은 경영 환경과 정부 정책 등의 변화와 트렌드를 잘 파악하고 이에 대한 사업 수행과 성과를 해당하는 평가 지표에 어떻게 잘 반영할 것인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난해 가장 큰 경영 환경의 변화는 다들 주지하시다시피 코로나19 위기일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들을 집어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작년 상반기에 수출이 급감하였고 외국인 투자 유치 환경도 급격히 악화되었으며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중심으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해졌습니다. 아울러 마스크 원료 수급 불안으로 마스크 대란이 있었고 미국, 유럽, 동남아 지역의 코로나 확산으로 재외 국민 및 우리 진출 기업의 안전과 운영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무역투자 환경과 패러다임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국이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한 노력을 전개하면서 GVC, 즉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으며 환경, 인권 분야의 통상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미중 통상 분쟁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의 비대면 전환과 전자상거래가 확대되면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디지털 패권주의가 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사회적 가치,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중요시 여기는 ESG 경영이 가시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선대적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새로운 국가혁신 성장 전략 및 무역투자 성장 정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을 중심의 혁신 성장과 고용사회 안전망 구축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소부장 2.0 전략, 수출 활력 제고 방안과 수출 확대를 위한 무역 디지털 전환 대책 등의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의 확실한 성과 창출, 혁신 성장 강화 및 경제 활력 제고, 국민 신뢰 제고라는 목표로
혁신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코트라는 국가적 코로나 위기 극복을 지원하면서 무역 투자 환경의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고 정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대응 노력을 전개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위기 대응 비상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코로나19로 끊어진 무역의 길을 잇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 위기 발생 직후인 1월 28일 조기 대응을 위해 기관장을 반장으로 해외 무역관을 포함한 전 조직원이 참여하는 코로나19 비상대책반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능동적 대응과 함께 비대면 사업 전환과 비대면 사업 기반 구축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전시회, 무역사절단, 수충상담회 등 대면 사업들의 수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중단된 서비스들을 비대면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화상상담을 총력 전개하여 약 5만 6천 건의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약 2,672건 1억 3천만 달러의 수출 성액을 거행하였습니다. 하늘길이 막혀 해외 전시에 참가가 불가능해진 기업들을 위해 온라인 한국관을 개설하여 1,297개사를 참가시켰으며 투자 유치를 위한 행사들도 온라인으로 전환하여 수행함으로써 6년 연속 외국인 투자 유치 200억 달러 달성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출장이 불가능해진 중소중견기업들의 필수적 해외 현장 업무를 우리 코트라가 대신 수행해주는 긴급지사와 온라인 지사화 서비스를 신설하였으며 전세기 마련과 방역용품 지원을 통해 출입국과 방역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우리 해외 진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해외 시장의 현장 정보를 수집 전파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우리 기업들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코로나 진단 키트 및 산소호흡기, 환자 모니터기 등 방역 물품의 수출에 앞장서 K방역 제품의 위상을 드높였으며 아마존, 쇼피, Q10을 포함한 전 세계 글로벌 온라인 유통망에 우리 중소기업 1,580개사를 입점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대응 노력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활용한 무역투자 디지털 대전환에 착수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사장 직속으로 디지털 전환 추진 전담반을 구성하고 고객 가치 창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 일하는 방식 개선 측면에 코트라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완성하였습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우리 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해외 시장 정보 탐색, 해외 시장 및 바이어 발굴, 바이어와의 상담 및 거래, 그리고 투자 유치까지 해외 진출 단계별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전 세계 현장에 있는 해외 무역관과 연결하여 가성비 높은 O2O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상 상담점을 전 세계 170여 개소로 확대하고 중소기업들이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고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할 수 있는 K스튜디오를 서울, 부산, 광주에 신설하여 우리 중소기업의 디지털 역량 제고에 힘썼으며 라이브 커머스, 글로벌 기업가의 오픈 이노베이션, IR, 소부장 분야 원격 공장 방문 실사, 프로젝트 사이트 버추얼 실사 등 새로운 서비스들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쉬운 동영상 정보 생산을 확대하고 모바일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무역 관련 상담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기존 유료 정보를 무료화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판 뉴딜 이행을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 뒷받침을 위해 한국판 뉴딜 추진 TF를 구성하고 5개 분야 14개 수행 과제를 수행하였으며 우리 기관의 본업을 활용하여
디지털과 그린 뉴딜 산업의 투자 유치와 해외 진출 등 글로벌화를 지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코트라는 산업부 주관 민간합동 그린 뉴딜 TF 간사기관으로 선정되어 유망 프로젝트 정보 제공 및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판 뉴딜 글로벌화 전략 수립을 통해 이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DNA, 신재생 에너지, 미래차 부분 투자 유치와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그린 및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해외 진출 지원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코트라의 사회적 가치 구현 대표 사례입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고통 분담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임원 급여 반납, 직원 경영평가 성과급, 온누리 상품권 구입 등에 앞장섰으며 코로나 초기 마스크가 부족한 시기에 중국, 항저우 등 중국 지방정부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마스크 32만 장과 방역용품 7,000개를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사회 취약계층에 기부하였으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 경감을 위해 기관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소상공인 구매를 확대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 기업의 수출을 통한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출 교육부터 글로벌 유통망 이점까지 맞춤형 수출 지원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현재는 소상공인 수출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수출 지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여러분 모두 지난해 초에 마스크 대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약국 앞에서 줄을 서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었습니다. 작년 마스크 대란 발생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당시 마스크 생산업체들의 약 70%가 중국산 MB 필터를 핵심 원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중국이 자국의 코로나 위기로 인해 MB 필터 수출을 갑작스럽게 중단했고 이로 인해 핵심 원료 부족으로 마스크 생산 중단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을 파악한 우리 코트라는 전 세계에 걸쳐 있는 해외 무역권의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재빠르게 MB 필터 생산 업체들을 파악하고 2월 14일 33개국 133개 잠재 공급처를 발굴하고 이 중 9개국 28종의 샘플을 조사했으며 총 93톤의 MB 필터를 수입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당시 민간 기업인 삼성물산에서 수입을 했습니다만 이는 코트라뿐만 아니라 정부, 공공기관, 민간의 성공적인 협업 모델이었습니다. 사업지원부가 총괄을 하였고 코트라가 수입처 발굴, 샘플 반입 등을 담당하였으며 품질 검사 기관에서 통관 및 승인에 소요되는 소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남짓은 걸리는 것을 1개월로 단축시켰으며 조달청에서 긴급 조달을 추진하고 삼성물산에서 재빠르게 계약하여 납품함으로써 국내로 수입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반대로 마스크 공급 과잉으로 생산 중단 위기에 놓인 사회적 약자 기업과 중소기업을 위해 장애우가 만든 패턴과 명작 그림 등 다양한 디자인을 제공하는 아트 콜라보 사업을 전개하여 마스크의 부가가치를 높여주었으며 홍콩과 미국의 샘플 수출을 지원하고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쇼피의 입점까지 지원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대표 사례와 함께 코트라는 본업인 수출 지원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통해 민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였으며 해외 무역관 등 기간 인프라를 개방하여 국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노력을 인정받아 국가 품질경영대회, 국민안전서비스 부문
행정안전부 장관상 표창 등을 수상하였으며 또한 환경 이슈 대응 강화, 윤리 경영 등을 포함한 사회적 가치 3.0 체계를 구축하고 과제 이행을 통해 ESG 경영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인정받아 한국 CSR 연구소가 ESG를 중심으로 평가한 2021년도 대한민국 공공기관 지속지수평가에서 준정부기관 부문 1위에 선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020년도 경영평가 대응을 위해 우리 코트라의 노력과 성과를 말씀드렸으며 사회적 가치 부문의 대표 성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2021년도 역시 경영평가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빼놓을 수 없는 화두는 역시 앞서 기조강연의 주제였던 윤리경영을 포함한 ESG 경영 트렌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ESG는 일부 금융기관이나 대기업들의 화두가 아닌 공공부문을 포함한 모든 기업들의 주요 경영과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코트라도 올해를 ESG 실행 원년으로 생각하고 다양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ESG 추진 로드맵을 만들고 이를 중장기 경영 목표 및 차기년도 사업계획에 연결시킬 것이며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나 경영위원회를 지속가능 경영 관점에서 운영하면서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ESG 지수들을 자체 평가해 봄으로써 우리의 현재 수준을 점검하고 향후 실행 과제에 반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거버넌스 차원의 윤리 경영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조직의 문화와 대내의 인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전 조직원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윤리 경영 개선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부터 실행하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주요 플랫폼을 연말까지 완성하고 상반기 고도화가 완료된 빅데이터 플랫폼과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O2O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의 고객인 중소중견기업의 수출에 필요한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가성비 높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해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저희 팀을 중심으로 차기년도 경영평가 조기 대응 체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개량 지표 달성을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 성공 사례를 발굴할 수 있도록 조직 내 동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코트라 사회적 가치 구현을 위한 성공 사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성과관리실 박승빈 과장입니다. 금일 저희 기관의 주요한 성과에 대해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관이 지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던 부분과 그에 따른 주요 성과 그리고 금년도 추진 중인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기관에 대한 간략한 소개 그리고 혁신을 위한 노력 그에 따른 우수 사례 및 계획으로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 소개입니다. 저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79년 1월 설립되었으며 설립 목적은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저희 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관리 주체로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기준 자산은 23조 원, 연예산은 11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조직은 정원이 1,426명, 그리고 본부 조직과 현장 조직으로 32개 지역 본지부, 6개 연수원, 24개 해외 거점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의 주요 사업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정책자금 투 융자 사업, 글로벌화 및 수출 마케팅 지원, 그리고 인력 양성 사업, 그리고 창업 및 기술 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책자금 투 융자 사업은 민간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창업 소기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촉진하여 정부의 한국판 뉴딜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영역입니다. 저희 핵심 사항을 말씀드리면 1997년 IMF 위기 극복을 위해 직접 대출을 전면 확대 실시하였으며 2011년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개소하여 창업을 활성화하기에 노력하였고 2014년 7월 현재의 진주로 본사를 지방 이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기관의 혁신 노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5월 새로운 기관장이 부임하셨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 정부 부처, 고객인 중소기업, 일반 국민 등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자체 비전 진단을 실시하여 균형 발전과 공공성이라는 가치가 보완이 필요함을 도출하였으며 그에 따라 비전, 핵심 가치를 개편하고 경영 목표와 전략 체계를 재설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이 설정한 비전은 중소벤처기업 중심 경제 실현을 위한 성공 파트너이며 핵심 가치는 혁신, 현장, 공공성, 신뢰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핵심 가치의 내재와 실현을 위해 3대 경영 혁신 방안을 수립하였는데 이를 위해 대외 혁신 의견을 수렴하고 개별 기업을 매주 이사장님께서 방문하시고 지역 혁신 현장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또 이사장 한라인, 정책 조정 협의회 등을 새로이 추진하여 대내의 혁신 의견도 수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혁신, 지역 산업 혁신, 사회 안전망 혁신이라는 3대 중진공 경영 혁신 방안을 도출하고 13개 중점 과제, 60개 세부 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디지털 혁신은 정책자금 지원 체계 비대면 방식 개편, 원클릭 비대면 맞춤 수출 지원, 스마트 공장 일괄 지원 등이 있으며 지역 산업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 자유 특구 원스톱 지원, 이어달리기식 연계 지원으로 지역 대표 기업 육성, 청년 창업 기업의 지역 이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 안전망 혁신으로는 위기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선제적 구조구 조정 지원, 그리고 일자리 매칭 확대, 내일 채용 공제를 통한 장기재직 지원 확대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기관의 혁신 노력은 2020년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10대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혁신 노력에 따른 저희 중진공의 사회적 가치 실현 우수 사례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진공은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3천억 원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여 중소벤처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중소벤처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저희가 지난해 2월 자체 조사를 실시해보니 생산 및 수급 차질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 그리고 전반적인 소비나 수출 하락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기업이 80%를 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매출 피해 규모도 적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첫 번째로 전사 위기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5년 메르스 사태에 대응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컨틴전시 플랜을 롤링하고 가동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현장을 32개 지역 본지부 그리고 해외 거점에 중소기업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본사의 대응반을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재부, 중기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와 정책 반영이 유기적이고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이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였는데 추경 예산 2회, 기금 증액 3회, 융자 계획 변경 11회 등 2019년 4조 4천억 원이었던 정책 자금을 2020년 6조 3천억 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 대비 1.5배 업무량이 증가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앰뷸런스맨,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 하이패스 심사, 비대면 심사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자금 지원을 위한 재원은
전액 ESG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였는데 지난해 한국 ESG 채권 시장에서 저희 중진공이 점유율이 1위를 기록할 만큼 한국의 ESG 채권 시장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 과정의 제도 개선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현장 피해 모니터링에 기반해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였으며 피해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른 성과로 2019년 평균적으로 약 10일 정도 걸리던 정책자금 지원 소요 기간이 지난해 약 5.8일로 단축되었으며 중소제조업 위주로 지원하여 우리나라가 지난해 GDP가 이제 선진국들은 미국 3.7%, 일본은 마이너스 5.3%, 영국은 마이너스 12% 등 크게 감소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1.1%로 선방하는 데 기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온라인 수출 및 긴급 물류 지원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수출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소벤처기업의 해외 출장이 막히고 항공, 해상 등 운송에 있어서 유례없는 물류 대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중진공에서는 P2P 온라인 수출 지원 체계를 신규로 구축하였습니다. 이 P2P 온라인 수출 지원 체계는 중소벤처기업이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 상품을 등록하면 별도의 등록 절차 필요 없이 아마존, 이베이, 쇼피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의 상품 정보가 등록되고 판매까지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물류난 해소를 위해 긴급 수출 물류 지원을 실시하였는데 일본 나리타,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의 유후 여객기를 활용하여 특별 전세기를 편성하여 긴급 운항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수부, 국토부 등 정부 부처와 글로벌 플랫폼사, 물류사 등과 협력을 주도해서 긴급 수출 물류 지원 시스템도 구축하였습니다. HMM과 협업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선적 공간을 우선 제공하는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항공 운임 인상분에 대해서 직접 보전하는 사업도 실시하였고 물류사와 연계하여 중소기업의 물량이 직접 되도록 하여 물류 단가가 할인될 수 있도록 또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따른 주요 성과로 P2P 지원에 따른 중소기업 유망 상품이 글로벌 플랫폼에 등록이 된 것이 2,600개사가 넘었으며 긴급 해상 운송은 총 10회 400개사 3,230TU가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노력은 지난해 대통령께서도 SNS를 통해 격려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해 저희 지원기업의 온라인 수출액은 53%나 증가하였으며 중소기업 전체의 수출은 0.2%밖에 감소하지 않았는데 국가 전체 수출이 6.7%나 감소하는 가운데 중소기업 수출은 선방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를 신설하여 글로벌 AI 스타트업을 양성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정부의 디지털 뉴딜 및 AI 1등 국가 구현 전략을 뒷받침하는 것이 필요했고 저희 중진공에서 10주년을 맞은 청년 창업 사관학교를 글로벌화할 수 있도록 글로벌화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AI 스타트업을 양성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난해 8월 글로벌 창업 사관학교를 신설하여 AI 유망 창업팀 60개 그리고 94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이 선발팀을 대상으로 AI 혁신 기술 역량 지원, 글로벌 역량 강화, 창업 사업화 지원을 패키지 방식으로 원스톱 지원하였습니다. AI 혁신 기술 교육은 카이스트, NH 등과 협업하여 AI 역량 진단에 따른 수준별 맞춤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역량 강화는 글로벌 기업 협력 현장형 실습, 그리고 글로벌 10위권 내 플러그 앤 플레이 등과 같은 글로벌 엑셀러레이터의 상주 멘토링, 그리고 그를 통한 VC 투자 연계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창업 사업화 패키지 지원은 창업화 사업화 자금을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하였는데 이를 통해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발,
마케팅, 규격 인증, 기술 컨설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1:1 전담 코칭, 정책 자금 연계 지원, 글로벌 진출 패키지 지원도 실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원의 성과로 60개 AI 스타트업은 합산 매출 84억 원, 고용 창출 144명, 투자 유치 59억 원 등을 지난해 연말까지 실현하였는데 8월 개교 이후 5개월 만에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나름대로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별 스타트업은 어, 어, 글로벌 AI 경진대회인 케글에서 동메당을 수상하고 과학기술부 기술정통부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개별 기업도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창업기업 낙후 지역 이전 지원인 넥스트 유니콘 챌린지를 추진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였습니다. 대외 지역 산업 낙후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 성장 동력이 필요하였으며 내적으로는 청년 창업 사관학교 졸업 기업의 후속 연계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장 동력이 필요한 강원도 폐강 지역을 첫 번째 대상으로 선정하여 민관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중진공, 강원랜드, 지자체 4곳,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지자체 4곳과 민관 협업 기반의 패키지 지원 체계를 주도적으로 기획 운영하였습니다. 중진공은 프로젝트를 기획 운영하고 정책 자금을 연계 지원하며 또한 사후 관리를 실시하고 강원랜드에서는 이러한 청년 창업 기업들이 지역을 이전하는 데 필요한 지원금을 조성하였으며 지자체에서는 부지를 확보하고 또 지자체 자체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창업 기업을 우선 선발하여 지역 이전 지원금을 지원하였는데 창업 사관학교 졸업 기업을 대상으로 성장 가능성과 지역 적합성 등을 평가했으며 이를 통해 폐강 지역 이전 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지난해 1차, 2차 두 차례에 걸쳐 공모를 하였는데 총 200개 넘는 회사가 창업기업이 신청하였으며 성장 가능성과 지역 적합성 그리고 평가 지역 주민 참여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6개사를 현재까지 선정하였습니다. 이런 기업에는 지역 이전을 완료할 경우 지역 이전금을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폐강 지역 이전 청년 창업 기업의 이전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예를 보시면 경기에서 태백으로 이전하는 ICT 기술 접목 스마트팜 조성 기업이 있으며 워터 스포츠용 스마트 기기를 제조하는 청년 창업 기업은 경기도에서 태백으로 지역을 이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리니어 모터를 활용하는 반도체 장비 제조 기업도 서울에서 영월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에 따라서 이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데 2021년 합산 지역 이전 기업의 합산 매출은 350억 원, 고용 창출도 100여 명 이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 중진공의 노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부터도 인정받아 2년 연속 국가균형발전을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인사혁신처 등에서 주관하는 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 사례에서도 5개 공공기관 사례 중에 준정부 기관으로서는 유일하게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역 상생 혁신 프로그램인 디지털 리빙랩으로 시민 참여 지역 상생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추진 배경은 진주시는 지자체 최초로 교통 이동의 불편을 겪는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를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저희 중진공에서는 이전 지역인 경남 혁신도시 진주시의 발전을 위한 지역 혁신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데 경남 과기대, 사회적 기업, 지역 대학생과 함께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습니다. 저희 중진공은 디지털 리빙랩을 총괄하고 체계를 구축하며 과제를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경남 과기대에서는 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학습 인프라 제공, 학습 코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적 기업에서는 멘토 역할을 하여 대학생과 협업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지역 청년은 혁신 활동가로서 현장 비대면으로서 실제 디지털에 기반한 소통과 학습을 실시하며 과제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성과로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지점을 발굴하고 무장애 여행 코스를 개발했으며 이를 앱과 책자로 배포하였습니다.
장애 지점은 10건, 장애 지점 개선이 10건, 무장애 지점을 발굴한 곳이 126개소, 이는 음식점, 카페, 관광지, 체육관, 관광시설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고요. 무장애 여행 코스는 12곳을 발굴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앱으로 개발하고 또 책자로도 배포하여 지역의 이제 교통약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난해 지역사회공원 노력에 따라 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경남도지사로부터 혁신도시 활동 우수유공에 대한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지난해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성과들이 있는데 저희 중진공에서는 중소벤처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배칭하고 장기 재직을 통해 유지를 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고용 안정망에 기여하였으며 지난해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지방연수원인 광주, 경산, 그리고 그 안산의 연수원 총 3개소에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여 정부의 방역에도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그 외에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1년 중진공형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ESG 경영 확산입니다. 제조 중소기업의 탄소 저감, 친환경 전환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 중립 경영 혁신 바우처, 탄소 중립형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 등 이를 위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의 고용 역량 회복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 창출 중심 정책 자금 지원, 기업 인력 애로센터 생애 전주기 일자리 매칭, 셰르파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혁신 성장 및 한국판 뉴딜 촉진입니다. 이를 위해 규제 자유 특구와 연계한 지역 산업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 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그리고 지역 유관기관과 협력을 주도적으로 도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주의 기업가 정신교육센터를 개소하고 금년도 오픈하여 청년 창업 사관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혁신 창업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상생 및 사회 양극화 해소입니다. 금년에 저희 중진공에서는 전국 최초로 상생형 두미 스마트 워크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이는 경남도에서 살고 싶은 섬 1위로 지정한 경남도의 정책과도 맞물려 저희 중진공에서도 지자체의 정책을 같이 부응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역 사회공헌 활동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업무 지원직을 대상으로 승급 제도를 신설하여 기관 내에서도 갈등이나 양극화가 줄어들고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중진공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지난해 성과와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도로공사 경영우수 사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발표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따가 말씀드릴 우리 공사의 평가 대응 노력 그리고 우수 사례를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국도로공사가 여태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는 도로의 설치와 관리를 통해 도로교통 발달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1969년 창립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였고 올해는 창립 52주년입니다. 그리고 2005년 창립 이후 약 30년 이후에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는 하이패스가 도입되었고 2012년에는 고속도로 4,000km 시대에 돌입하였습니다. 현재는 약 4,800km로 머지않아 5,000km 시대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우리 공사의 일반 현황입니다. 먼저 하는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그리고 있는 고속도로를 유지 관리하고 고속도로 곳곳에 있는 휴게소, 주유소를 설치하고 관리합니다. 한국도로공사의 본사는 2014년 이래로 경북 김천에 소재해 있고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건설사업단, 그리고 유지 관리하는 지역본부 지사가 전국에 분포해 있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맨 먼저 2020년도 정부 경영평가 대응 노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2020년 보고서에 담았던 우수 사례 2개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2021년 정부 경영평가 대응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평가 대응 노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2020년은 평범한 해가 아니었다고 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 때문에 작게는 우리 공공기관들의 경영 환경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고 넓게는 사회 전반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저희 한국도로공사는 이런 환경 변화가 있었으면 평가 대응도 그 전과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계량 평가 지표를 어떻게 대응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도공의 경영 여건이 반영된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이제 많은 기관들에서 경험을 하셨겠지만 수치로 표현이 되는 경영 실적들이 코로나로 인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목격을 하셨을 겁니다. 한국도로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이동을 자제하면서 통행량이 굉장히 줄어서 여러 실적들이 좋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이런 코로나 영향을 감안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와는 또 별개로 있는 지표를 우리 스스로 실적을 굉장히 끌어올리기 위해서 월 단위로 피드백을 강화했습니다. 또 마지막 부분은 좀 먼 미래를 바라보고 시작한 일인데요. 이런 환경 변화가 2020년 한 해만 있을 수는 없다고 보고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수검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공사가 통제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 사역도 반영할 수 있는 미래 핵심 지표를 발굴하고자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비계량 평가 지표입니다. 비계량 평가 지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환경 변화를 반영하려고 노력하였는데요. 이제 작년에 변화가 있음에 따라 크게 대두된 이슈를 포커스 관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작년 이슈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코로나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변화들을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나왔던 한국판 유지 그리고 마지막은 안전 이렇게 3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이걸 전사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BP는 조기 발굴하고 또 이것이 대외 수상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집중하였는데요.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기관들이 다 같이 뭐 협력업체를 도와줬다거나 지역사회를 도와줬다거나 그랬을 겁니다. 저희 도로공사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차별화를 두기 위해 업역에 특화한 방역 지원 사례를 발굴하고자 노력하였고 뉴딜 같은 경우는 작년 처음 시작된 거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우리가 선도할 수 있는 성과가 무엇인지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경영평가는 상대평가가 있기 때문에 평가위원분들이 도로공사를 A, B, C 기관보다 더 점수를 잘 주기 위해서는 뭔가 차별화된 게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차별화하기 위해서 남들과는 다른 차별성 논리를 개발하고 이제 취약 부분은 내부적으로 더블 체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예시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좀 더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이제 코로나 관련된 첫 번째 차별성 논리로는 고속도로는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듯이 불특정 다수가 자율적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통제가 곤란하고 개인 생업과 직결되는 필수 경로입니다. 이제 작년 타 교통수단 이용 현황과 고속도로 이용 현황을 비교해 보면 그게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이제 한국도로공사의 코로나 지원 차별성 논리는 코로나로 일상은 멈추었지만 고속도로는 365일 24시간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속도로발 전파 사례는 전무하고 많은 협력업체의 일자리를 모두 지켜냈다는 게 우리의 차별성 논리입니다. 다음으로는 업역 특화 방역 사례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곳곳에는 휴게소가 있는데 이곳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으러 왔다가 다 같이 흩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가 퍼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가림판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도공 주도로 방역 특화 지침을 수립하였고 이것은 식약처와 국토부 표준 모델로 선정되면서 식당에 가보시면은 이제 가림판들을 대부분 이용하듯이 전국 다중이용시설 점검 매뉴얼로도 활용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업역 특화 지원 사례입니다. 맨 먼저 건설 분야에서 건설 일용자분들 같은 취약계층 일자리를 발굴하였고 이제 고객과 승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굉장히 힘들어진 휴게소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버스 업계의 통행료를 면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휴게소에는 청년 창업 매장들이 있는데요. 이 창업 매장 운영 기간이 끝나면은 청년들은 밖에 나가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해서 운영 기간을 1년씩 연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1.2만 개 고속도로 일자리 지키기 과제는 대외 수상으로까지 연결되었는데요. 이 과제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워크숍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로 멈춘 일상, 그러나 고속도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라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멘트로 차별성을 한 번 더 두었습니다. 다음은 특별가점 제도 대응 노력입니다. 정보경영평가에서는 혁신협업 시민참여 과제에서 이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가점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 또한 한국도로공사는 전사적으로 참여해서 과제를 발굴하고 인큐베이팅 하였습니다. 이따가 발표드릴 협력형 사고 대응 서비스는 본 과제에서 최우수상을 탄 과제입니다. 이 밖에도 한국도로공사는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주관 공공부문 평가에서 최우수 성과를 달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20년도 보고서에 있었던 우리 우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에는 안전이 굉장히 크게 대두된 이슈였던 만큼 고속도로 안전에 관련된 사례를 두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맨 첫 번째 소개로는 협력형 사고 대응 서비스입니다. 본 과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혁신협업 시민참여 과제에서 최우수상을 탔던 과제인데요. 이제 한 번쯤 2차 사고에서 2차 사고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2차 사고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차량이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차량이 어쨌든 멈춰 서 있는데 그 탑승자가 그 차 안에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주변에 서 있는데 뒤에 차량이 와서 부딪혀서 생기는 사고가 바로 2차 사고라고 합니다. 이 2차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사고 대비 7배나 높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은 물론이고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한국도로공사도 이 돌발 상황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우리 한국도로공사와 민간 내비게이션 업체들 간에 협력해서 2차 사고를 예방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냈는데 이 서비스가 있기 전에는 CCTV나 순찰자 그리고 걸려오는 국민 제보를 통해서 돌발 상황들을 수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감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지 시간이 평균 16분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로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70%가 이용한다는 내비게이션이 돌발 상황을 감지하고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에 즉시 공유하는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인지 시간을 평균 1분 이내 획기적으로 낮추게 되었습니다.
이 협력형 사고 대응 서비스의 본 명칭은 돌발 상황을 신속하게 캐치한다는 의미에서 사고 포착 알림이라고 하는데요. 이 개념들을 보시면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맨 처음 이제 차량이 급정거하거나 차량이 갑자기 속도가 낮춰지면은 내비게이션이 이 돌발 상황을 검지를 합니다. 그럼 이 내비게이션은 한국도로공사 서버로 이 정보를 전송하고요. 정보를 전송받은 한국도로공사는 CCTV가 자동으로 이 화면에 전환되게 됩니다. CCTV가 이 광경을 전환하면은 도로공사 사무실에 이제 고속도로를 24시간 관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큰 모니터가 있는데 이 모니터에 자동으로 이 화면이 팝업이 뜹니다. 그러면 도로공사 직원들은 긴급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119나 경찰차 그리고 구인군안 업체에 출동 요청을 내리고 이것이 긴급한 상황이다라고 내비게이션 앱에 전송을 하면은 내비게이션 어플에서는 자동적으로 후방 차량들에게 전방에 사고가 있으니 주의하시오라는 알람을 보내게 됩니다. GPS를 활용한 내비게이션과 CCTV를 활용한 공공데이터를 결합해서 만든 돌발 상황 신속 대응 서비스인데요. 이제 현재는 이용자가 가장 많은 티맵과 화물차들이 많이 사용하는 아틀란에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다른 내비게이션 업체와들도 협의를 진행해서 확산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적재 불량 화물차 AI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제 매일매일 직접 밖에 나가서 과적을 단속하기도 하고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찍힌 화물차의 영상을 분석해서 적재 불량을 단속합니다. 이 적재 불량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한 명이 7,500건의 영상을 봐야 할 정도로 과중한 업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의 고속도로 낙하물 현황을 보시면은 127만 건 낙하물이 발생을 했고 그로 인한 사상자가 23명에 달합니다. 즉 연에 5명꼴로 사상하시는 건데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지고 있는 교통 데이터를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루에 고속도로를 평균 528만 대가 이용을 하고 이 화물차들이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마다 CCTV가 영상을 찍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쌓아두기만 했던 이런 영상 데이터들을 AI가 최근에 뜨면서 AI 딥러닝과 같이 연관을 시키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것은 이 화물 차량이 적재 불량 화물차인지 아니면 그냥 정상인지 그거를 쉽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AI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하였습니다. 개념을 보시면은 이제 화물차들이 적재를 실을 때 굉장히 일관되게 실지 않고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고 복잡한 그런 영상 데이터들을 집어넣고 AI 딥러닝으로 특징 추출, 유형 예측을 반복해서 시행을 하다 보면은 A 영상을 보고 이 AI가 이것은 적재 불량 화물차, 그리고 B를 보면은 이것은 정상이다 라고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과의 협업을 통해 경찰청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단속 가이드나 단속 영상들을 반복 학습시켜서 정확도를 9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적재 불량 자동 단속 시스템의 개념들을 보시면 화물차가 우선 톨게이트를 통과를 하면은 적재함 카메라가 이 영상을 수집하고 AI 분석 장치에서 이게 적재 불량 화물차인지 아니면 정상 화물차인지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적재 불량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운전자가 바로 볼 수 있는 VMS 표지판에 표출을 하고 경고벨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직원의 운영 시스템에서 적재 불량 화물차가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팝업이 뜨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AI 기반 시스템에 의하면은 운전자나 우리 도로공사 직원이나 즉시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스템으로 단속 건수는
5배가 증가하였고 AI가 적재 분량이라고 판단한 영상들만 단속하면 되기 때문에 단속 업무 시간도 획기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에서 AI들을 접목해서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설물 균열이나 도로 살얼음, 그리고 포장 파손 상태를 AI로 감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2021년도 정부 경영평가 대응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국도로공사는 작년 한 해 동안 있었던 환경 변화가 작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올해도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가장 주안점을 둘 것은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계량평가 지표의 경우에는 피드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지표별로 변화 취약성이 어느 정도인지 대안 마련은 가능한지를 검토할 예정이고 비계량의 경우에는 올해 이슈로 대두되는 윤리경영, ESG, 대외 체감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집중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관 운영과 성과 창출에 초점을 둘 예정입니다. 이로써 한국도로공사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동서발전 사회적 가치 추진실 혁신 일자리 부장 이병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동서발전은 공생, 공동, 공감이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 발전소를 사회적 가치 브랜드 아이덴티티로 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의 사회적 가치 추진 성과 및 계획에 대해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순서는 기관 소개, 추진 성과, 추진 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관 소개입니다. 한국동서발전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1915년 경성전기로 시작하여 1982년 한국전력공사로 이어져 오다 2001년도에 전력산업 구조 개편으로 한전의 발전, 송전, 배전 부문 중 발전 부문을 화력발전 5개사와 한국수력원자력으로 분리되어 설립되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친환경 에너지 기업을 비전으로 깨끗한 전기를 생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설비용량 11,250MW로 국내 전력 생산이 약 9%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회사 창립 20주년이며 청년 동서발전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추진 성과입니다. 우선 경영평가 부분 시사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윤리, 안전, 코로나19 극복, 사회적 가치 등이 작년 평가 중심이었고 올해도 평가 기조는 ESG, 경영 등을 포함하여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본업 중심이 우수 성과를 창출하여 올해 경영평가에서 종합등급 A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우리 회사의 주 업무인 전력 생산에 있어서 글로벌 최저 수준의 발전소 고장 정지율을 매년 경신하고 있으며 발주공사 제휴율 또한 공공기관 최저 수준으로 안전한 전력 공급이 첫 번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 체계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과 동서발전형 뉴딜 추진, 주민 간 윈윈하는 신재생, 신사업 추진 등이 우수 성과였으며 올해도 ESG 추진, 경영 추진과 상생협력 강화 등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회적 가치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외부 전문가와 협업으로 사회적 가치 추진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2030 경영 목표와 연계한 사회적 가치 화폐 성과를 측정하는 12대 지표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사회적 가치 성과 2조 5,449억 원을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화폐 성과 측정이 아직은 통용되지 않고 걸음마 단계이지만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하고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사회적 가치 제도 구축과 공유를 통한 내재화 그리고 확산 과정을 체계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규정 제정, 플랫폼 개발, 다양한 참여 활동에 대한 마일리지 보상 제도 신설 등으로 기반을 마련하였고 내부적으로는 연단위 종합계획 수립, 체크리스트 운영, 온라인 교육 신설 등을 통해 공유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가치위원회 운영과 대국민 설문조사, 학계 성과 발표 등으로 소통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작년에는 국민들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궁금증을 답해주는 유튜브 생방송과 울산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제2회 사회적 가치 울산 공공포럼을 시행하여 비대면으로 소통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도 강화 분야입니다. 우선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타 규정에 우선하는 사회적 가치 업무 처리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종합계획 수립, 사회적 가치 위원회 운영, 성과 평가 및 보상 등을 규정하여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 12대 지표는 고장 정지율, 대기 오염 물질 저감률 등 본업 연계 지표 6개와 일자리 창출, 동반 성장 기여 등 타 회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공통 지표 6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측정을 통해 관리하고 개선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화폐 가치를 측정하고 대내외로 공유하여 사회적 가치 추진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 소셜 밸류의 SV, 혁신 이노베이션의 I, 적극 행정 포지티브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의 P의 앞글자를 딴 SVIP 활동에 대한 성과와 보상을 연결하는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직원들이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재화 분야입니다. 체크리스트는 실무부서에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전자결제 시스템상에서 필수적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노동 참여 분야를 추가하여 사회적 가치 13대 분야를 모두 포함하였고 결제자의 수정 검토 기능을 추가하여 고도화하였습니다. 사업 계획 단계부터 직원들이 사회적 가치를 검토 측정하도록 하는데 현재까지 약 5천여 건 정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시 온라인 교육과 자체 제작 영상을 활용한 특별교육을 시행하고 주요심의위원회의 사회적 가치 의견 반영을 확대하는 등으로 직원들이 내재화 강화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매년 연말에 전 직원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 내재화 수준 측정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부 전문가 분석을 통해 현재 수준과 미흡 사항을 분석하여 차년도 종합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확산 분야입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이 전문성 확보와 외부 참여 확대를 위해 사회적 가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력 구술을 포함한 타 공공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성공 사례 벤치마킹을 지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부터 오늘 성과 공유회까지도 코로나19로 대외 활동에 한계가 많았습니다. 이에 채용, 사회공헌, 기업문화 분야에서 비대면 문화를 확산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대국민 소통 분야에서도 CEO가 직접 참여한 유튜브 생방송 소통을 시행하였고 울산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지자체, 지역대학, 지역의 사회적 경제기업이 협업하여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제2회 울산 사회적 가치 공공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중점 5대 분야를 주제로 5일간 개최하였는데
관심 있으신 곳은 유튜브 검색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속가능경영 포럼, 사회적 가치 측정 포럼에 참여하여 민간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는 울산 지역 문제 해결 플랫폼에도 적극 참여하여 동서발전만이 사회적 가치 확산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요 대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은 깨끗하고 안전한 전력생산이라는 본업 성과를 중심으로 먼저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장 정지율은 0.00061%라는 거의 0에 가까운 수치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발전소 고장 정지율은 발전소 운영과 관리 기술 수준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주요 기준입니다. 발전소 정상 운전 시간 중 고장이나 인적 요인에 의해 불시 정지한 시간을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북미 지역 평균은 4.5%, 국내 발전사는 1% 미만이며 저희 동서발전이 작년 실적인 0.00061%는 시간으로 환산하면 1년 중 단 3분 12초의 고장만 발생한 것으로 국내 최저 고장 정지율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유사 고장과 인적 실수 등 주요 원인에 대한 타겟팅 관리를 시행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예측 진단 시스템 활용, 가동률 관리를 통해서 전력 생산의 최우선 역할을 완수하고 있습니다. 안전과 환경 또한 발전소 운영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모든 의사결정과 업무 수행 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안전관리 체계 확립과 근로자가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참여한 특별 안전점검, 자체 안전기동반 운영, 생애주기 안전 리더십 교육으로 안전 DNA를 키우고 컨베이어 접근 통제 시스템을 개발하여 타 발전사와 공유하는 등 안전관리의 진흥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고 사망 만인율 4년 연속 제로, 발주공사 제의율, 공공기관 최저 수준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석탄화력 감축 운영이 적극 이행과 친환경 연료 확대 및 환경설비 대대적인 보강으로 2018년 대비 미세먼지를 40% 저감하여 깨끗한 전력 생산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설립 목적에 충실한 역할을 지속 이행하고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에 기여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회적 가치 각 분야의 주요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기관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사회 위기 극복을 위해 힘쓰셨을 겁니다. 중소기업 회복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다양한 노력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공공기관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까지 총 7조 461억 원을 투자하여 29,823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서발전형 뉴딜 플러스 사업 계획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작년 말 기준 투자 계획 대비 98.6%인 3,777억 원을 집행하고 약 2,100여 명이 직간접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행동기부형 본업명기 사회공헌 활동으로 전 직원이 걸음을 모아 발전소 주변 9개소에 디자인 태양광을 설치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사례는 내부적으로 작년 최우수 사례라 할 수 있는 농촌 산생형 연료전지 사업입니다. 파주 연료전지 사업은 연료전지용 가스배관을 설치하여 가정에 도시가스를 무상으로 설치하여 공급하는 사업으로 도시가스 보급이라는 농촌 지역의 니즈를 파악하여 동서발전과 지자체, 도시가스사가 협업하여 주민 100% 동의를 받아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 설명이야 연료전지 발전소 견학으로 안전성과 환경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발전소 위치나 연료전지 형태를 결정하는 데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동네 주민도 인정한 사업 모델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기재부 시민참여 우수과제로 선정되고 행안부 적극 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확대하여 파주시 2단계 사업과 포항 등 타 지역으로 확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버섯 농가에서 폐기되는 버섯 배지를 발전용 연료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동서발전은 수입산 우드 펠렛을 대체하는 연료원을 확보하고 생산업체는 일자리 창출과 사업 영역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2단계 사업으로 과수 전 종목이 바이오 연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캠퍼스 에너지 효율화, 스마트 에너지시티, 시민가상 발전소 등 에너지 효율 개선 기반이 다양한 신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ERP 국산화 추진 및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에 기반한 스마트 발전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인권경영지수 개발, 인권경영 컨퍼런스 개최 등으로 인권경영을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인권보장뿐만 아니라 인권경영을 외부에 확산하기 위해 울산 내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인정받아 국내 공기업 최초로 인권경영 우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추진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회적 가치 업무 처리 규정에 근거하여 2019년부터 매년 사회적 가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ESG 경영이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와 연계성을 강화하고 탄소 중립 실현 체계를 확립하는 등 13대 과제를 추진하여 안전, 환경, 사회적 가치, 4차 산업 중심이 중점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가치 성과 7,189억 원을 창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6월에 ESG 경영 추진 계획을 수립하였고 ESG 위원회와 ESG 경영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동서발전이 사회적 가치 추진 성과 및 계획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가치를 더하다. 한국동서발전은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